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매수 실종과 실거래 하락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이대로 수년간 쭉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여론은 70% 이상 상승 전망을 하다가 그걸 뒤집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졌습니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 어느 곳 할 것 없이 이미 하락 거래가 70%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선이 코앞인데 매수자는 자취를 감추었고 가격은 급락하고 있어서 쉽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며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유주택자 큰일 났다. 대선 끝나도 60% 폭락한다. 보시면 지금 쭉 내리막길이죠.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제 집값 초단기 폭락일까 장기간 폭락일까 대략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하락이란 말도 안 어울려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항상. 자, 이렇게 오른 집값 한순간에 폭락, 영끌에 집 사지 마라. 1, 2년 폭락 30에서 40%, 3에서 5년 폭락 50에서 60%, 6에서 20년 폭락 60% 이상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제 이게 하락 폭이죠.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폭도 커진다는 겁니다. 일단 1, 2년 동안에 단기간 폭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먼저 2020년, 21년 단기간 급등했잖아요. 특히 경기도나 지방광역시는 2년 만에 그냥 2배, 3배, 4배까지 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올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분양 공급 이 세 가지 3인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1등 공신이 될 것이고 이미 이상 징후가 벌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금매가 적체되고 있고 실거래가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년 동안 이제 폭락을 한다? 이게 이전 폭락과 비슷하죠. 하락폭은 더 훨씬 커집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빠지는 거죠. 2022년부터 즉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에서 14년 우리가 5년간 폭락을 했잖아요. 이거하고 유사한 흐름. 21년부터 즉 작년부터 분양 물량이 지금 재개됐죠. 그리고 23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폭증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도 끔찍한 세 번째 6에서 20년 동안 폭락 정말 장기 폭락인데 한마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 60% 떨어지면 6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낮아요. 이것은 높진 않습니다. 일단은 물량 폭탄하고 인구 감소만 본다면 일본식 폭락 아주 유력해 보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악화돼야 하고 산업이 붕괴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펀드멘탈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해요. 일본은 이미 후진국이라고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을 아예 그냥 큰 격차로 첨단 산업에서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입지 좋은 곳과 입지가 떨어지는 곳 서열화. 즉 이때 유념할 점은 이제 앞으로 뛰는 곳들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든 간에 계속 생각보다 많이 갈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별로 못 갈 것이다. 이걸 양극화, 서열화 그럽니다. 이미 외국도 보세요. 비싼 아파트, 비싼 주택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좀 벗어나게 되면 10배 차이가 나죠. 이제 부동산 양극화 진행, 상급지로 올라타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양극화, 장기 유망지역, 바로 상급지로 갈아타라 이거예요. 1위. 자, 여기 보시면 한남동 아파트 하나 팔면 1,500채를 산대요. 무려.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1,500채. 장기 유망지역 상급지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 위험지역 하급지 6위에서 10위까지 한 칸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투자 목적일 경우 한 칸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양극화입니다. 자, 1위부터 볼까요? 강남 한강라인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 바로
같은 강남이라고 해서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이 라인이 미래에서 지금도 비싸요. 또 재건축이 많아요. 여기를 이길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과천까지 포함시키자고요. 3위, 서울 한강 라인의 용산, 성동, 광진. 얘들이 아무리 한강구라고 해도 강남 못 이겨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용산, 성동, 광진, 마포, 동작. 여기도 한강 라인 쪽은 강남에 버금가게끔 아주 비쌉니다. 지금도. 근데 평균적으로는 강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3위권. 4위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수도권 핵심. 대부분의 서울은 다 4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서울의 외곽도 좋아집니다. 얘들 서울 꼬바리가 자, 이게 분당, 판교, 위례, 광교 이런데 얘하고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은 서울 외곽이 더 낮아요, 가격이. 그렇지만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땅이 좁아서 그래요. 경기도는 땅이 너무 넓고 너무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너무 지어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자,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서울 우선에 지금 4위 분당, 판교, 위례, 광교, 교산. 얘들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 가격이 지금 서울 평균보다 훨씬 비싼데 나중에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5위. 5위는 강남 성향 GTX, 서울 인접, 1, 2, 3기 신도시. 1, 2, 3기 신도시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가까운 1, 2, 3기 신도시만. 그리고 성남, 광명, 용인, 수원, 구리, 하남, 안양, 의왕. 이 정도 급은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웬만하면 이 안에 들어가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6위부터는 지방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위험한 하급지, 지방의 핵심, 그나마 6위 정도 하는데 부산, 해운대, 수영구, 남구, 세종시 이 정도를 낄 수가 있어요. 대구, 거기 거품이 많은 둔지도시입니다. 그리고 창원, 나중에 인구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지방에서는 제2의 홍콩을 꿈꾸는 부산의 바닷가 쪽 외에는 세종은 그나마 뭐 행정도시가 이전 한 해 만에 하니까 그 외에는 장기적으로 결코 수도권보다 전망이 좋지 않아요. 7위는 경기도의 한 중간급 정도 되는 곳. 자, 1, 2, 3기 이제 외곽, 경기도 외곽에 있는 1, 2, 3기 신도시. 여기가 이 안에 들어갈 거고 부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정부, 군포, 시흥 일부 이 정도가 이 급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 중심부 정도, 중간 정도, 그리고 1, 2, 3기 신도시에서 서울에서 좀 먼 곳들 여기가 해당돼요. 8위는 이제 지방 중심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지방에 보면 10억 넘어가고 15억 넘어가는 그 뭐 광역시든 아파트들 있죠. 걔들은 8위밖에 안 돼요. 광역시 중심 지역. 아까 여기 뺀 해운대, 수영구, 남구 뺀 곳 잘해봤자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도 중심. 뭐 예를 들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부평구라든가 또는 연수구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충청도 중심. 수도권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9위는 충청도만 또 못한 중심지만 또 못한 경기 외곽입니다. 이런 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고 신도시가 많아서 그래요. 평택, 파주, 양주, 오산, 화성 이런 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제 GTX라든가 뭐 전철 접근성이라도 서울에서 확 가까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위는 제일 안 좋은 곳인데 이제 소외지역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광역시 대부분 지역. 광역시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지방 도시. 아까 말했던 웬만한 도시들, 대부분 도시들 지금 집값 비싸죠. 이런 데는 회복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위에서 10위 쭉 뽑았는데 웬만하면 지방에 살더라도 하나라도 안으로 가세요. 자, 이제 집값 하락 후에 입지 좋은 곳 먼저 오른다.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가 그거 그냥 제 직감적으로 어디를 뭐 폄하하고 어디는 띄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010년에서 14년 집값이 떨어졌는데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뛴 게 강남이에요. 강남 뛸 때 다른 데는 뭐 조금 뛰거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강남만 뛰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서울 중심 지역 뭐 예를 들면 마용성광이라든가 얘들 그전에도 좀 뛰었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뛴 거예요. 과천, 2기 신도시 분양권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뛴 거예요. 2018년 분당 등 이제 경기도는 이때 2018년에 제일 좋은 분당이나 뭐 과천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나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수도권에 2기 신도시 분양 있죠. 이때 많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자, 19년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기도 유성도시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서울 외곽. 서울은 이제 외곽 지역이 뛰기 시작을 했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심 지역은 서로 맞먹어요. 수도권 중심 아까 말했던 뭐 성남, 용인, 안양,
수원 뭐 이런데. 이번에 수도권 외곽은 2020년부터 뛰었어요. 그리고 광역시도 이때 뛰었어요. 그만큼 안 좋으니까 늦게 뛴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안 좋으면 얘들 뛸 때 얘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이 부족해서 이렇게 뛰었을까요 과연? 집은 남아도는데 하도 막 집값을 못 잡으니까 안 잡으니까 이렇게 뛴 거야. 그 다음에 지방은 2021년 또 수도권도 2021년에 뛴 곳들 많죠. 외곽 지역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떨어지면 만약에 2026년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이짱나요. 강남이 제일 먼저 뛸 것이고 한참 있다가 서울 2030년이나 돼야 분당 올라올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꼭 구분하세요. 자, 영끌 갭투자 하우스포 위험합니다. 영끌 갭투자 하우스포. 자, 하우스포 속출할 영끌 집주인들 밤잠도 설친다고 환경에서 말하고 있네요. 영끌 갭투자들이 하우스포가 됩니다. 영끌 갭투자는 서울 월급 45.5% 자기 월급의 반토막을 대출 원리금 갚는데 써요. 대출 원리금 갚는데 80%가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안 위험하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2021년 2030에 약 45%가 영끌했어요. 더군다나 2030 대다수 갭투자 비율이 40%가 넘어가요. 금리 인상, 이제 영끌 갭투자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자, 기준금리 1월 달에 1.25 유력합니다. 이번 달 1.25, 지금 현재 1%에 0.25가 더 올라가는 거죠. 담보 3.51, 신용 5.16, 이제 올해는 담보 4%대 신용 6%까지 이렇게 치솟고 말 거예요. 변동금리 거의 75.5%가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인상. 내년 금리는 대략 대출금리가 4에서 6%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되면 이제 집값이 내려갔을 때 전국 집값 거품이 최대. 자, 2에서 3년 동안 20에서 70% 폭락을 합니다. 하락 플러스 가격 회복. 하락 기간과 가격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서울은 예전에 10년 걸렸고 수도권은 13년이나 걸렸어요. 하락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강남은 한 5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을수록 빨리 회복하고 빨리 신고가 찍어요. 하우스 푸어들 결국은 영끌갭 투자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을 겪으면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예요. 2006년 7년에 3040이 그때 하우스 푸어가 150만 원이나 됐어요. 장기간 손실 보고 경매당하기도 하고. 자, 적절한 시점에 이번에 손절해야겠죠. 역시 이번에도 똑같아요. 항상 3040이 월급이 세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상투장이 위험하죠. 부동산 언제 떨어질까? 이거 몇 번 해줬지만 자, A, B, C로 한번 나눠봅시다. A, 지금 여기 변곡점이에요. 이 보라색 동그라미가. 자, 어때요? 이 0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2021년부터 지금 작년 추석 이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했죠. 2에서 5년간 하락해서 대세 하락할 것이다. 이거는 2021년부터 대세 하락,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떨어진다. 자, 약 40% 확률이에요. 지금부터 쭉 빠질 확률도 4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B 보실래요? B는 2022년에서 24년까지 올라간다. 이 주로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이거 주장하고 있죠.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왜? 뭐 입주 물량 부족이고 다른 나라 뛰고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은 넘쳐나고. 자, 그런데 새 정부 집값 띄우기.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정부가 집값을 띄워야 나는 갈 것 같아요. 안 잡거나 띄우면. 정부가 띄우면 집값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니 이거 여당 야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세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뭐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나 하려고 하고 소비나 이렇게 어떻게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집값 안 잡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이거 100%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자, 이 가능성은 새 정부가 집값 띄운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는데 24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올라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갭 투자하고 다주택을 안 잡는 거야. 집값 띄운다는 말은 갭 투자와 다주택자들 안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값 띄우는 거예요. 쇼만 하고. 여기 보시면 20% 정도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 지금 거품이 세계 1, 2위를 다투니까. 세 번째는 이제 A나 C는 비슷해요. 뭐 지금 떨어지나 조금 잠깐 2022년에 올랐다가 좀 떨어지나 똑같아요. 22년 상승, 23년 후에 2에서 5년 대세 하락. 결국은 대선 끝나고 좀 반등했다가 결국은 겨울에 하락한다는 건데 결국 지금 떨어지든 조금 반등했다 떨어지든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80% 확률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부동산 선택할 때 반드시 6가지 판단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상황에 따라 좀씩은 달라요. 이게 아까 입지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입지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타이밍 흐름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전화 줘가지고 자, 이거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단순한 질문입니까? 자, 그렇죠. 왜? 이 6가지를 다 판단하면서 집을 살까 말까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털렁. 어떤 아파트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순하다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많은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자,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지금 잡느냐 5년간 상황 보면서 잡느냐 2위는 입지입니다. 자본금보다 상급지를 잡는 게 좋다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자, 강서, 신경, 광지,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 이 순서로 잡으세요. 3위는 물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 비주택, 비아파트 조심하세요. 물건도 중요하죠.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어요? 나홀로 아파트 잡아서 뭐 하게요?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도 서울 많이 뛰었는데 결국은 걔들 나중에 안 좋아요. 자, 4위는 호재입니다. 근데 4위 호재를 갖다 1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아마추어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3가지가 더 중요해요. 호재는 선반영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재 반영 정도를 파악하고 부동산 흐름 속에서 판단하라. 5위 개인 상황, 본인의 자본금, 연봉, 저축, 기간별 안정 또는 마인드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본인의 자본금은 말하지도 않고 잡을까요 말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기회비용. 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답은 맞아요. 거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바운다리가 이렇게 좁아. 투자 목적은 넓어요. 넓은 데서 집을 사야지 좁은 데서 집을 사면 별로 안 떨어진 걸 잡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이 말을 할게요. 나는 실거주다. 자, 집값이 지금 4억짜리가 15억이 됐고 20억이 됐는데 실거주라고 그걸 잡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 바구니 한 10,000원밖에 안 했던 게 10만 원이 됐어요. 살까요? 10만 원 주고? 나는 그냥 먹는 거니까 살 거야.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집은 몇 번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사는 거야.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실거주로 포장을 해갖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 먹는 고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10배 뛰어버리면요 안 사요. 왜? 아니까 본인이. 부동산은 모르니까. 절대 실거주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거주 한다고 하면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 거래량 급감. 자, 서울 거래량 역대급이라고 나왔죠. 525가 뭡니까 12월 달.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은평, 도봉, 강북, 수도권 외곽 빠지고 있고요. 여기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 경기도 보세요. 2만이 1만. 여기 12월 달 볼게요. 2만 건이었는데 작년은 올해 2천 건으로 확 줄었어요. 무려 10분의 1로 경기도가. 자, 역시 수원, 영통, 경기 화성, 성남, 수정, 경기 시흥, 경기 광명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가계대출, 자,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3.51이에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5%, 내년이면 주택담보대출도 4, 5%, 신용대출은 6%까지 뛴다고 하죠. 자, 가계대출 변동금리가 무려 80%예요. 은행도 돈 벌어먹으려고 변동금리로만 이렇게 하는 거야. 즉 금리가 올라가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미시채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금리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미국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집 마련 타이밍 똘똘한 한채가 최고다. 여기 보시면 내년 1분기나 잡겠다 29.8, 내년에 잡겠다 이렇게 해갖고 한 40% 되고, 여기 보시면 당분간 보류한다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35%로. 그리고 여기 집값이 뛰는 놈은 계속 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집값 비싼 5분이 이만큼 많이 뛰었어요. 근데 1분이니 집값 파란 거 그대로죠. 자, 노란 건 많이 뛰었잖아요. 이렇게. 즉 양극화가 나중에 벌어진다. 자, 일반 국민들 봤더니 집값이 상승한다가 38.8, 하락한다가 43.4. 하락이 더 많았네요. 이렇게 달라졌죠. 불과 2달 만에. 그전에는 거의 80% 국민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시아경제에서 여론조사한 거. 지금보다 내릴 것이다 35,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 24. 역시 역전됐죠. 보합도 30이지만 내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전문가들이 문제예요. 90% 올해보다 집값 더 오른다. 90%나 내년 뛴대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은 100% 뛴다고 그래요. 2%, 2.5%, 5% 이렇게. 자, 국민들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문가하고 주택연구기관들은 올라간다고 하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국가 집값 상승률 최고. 지금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이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 폭등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나홀로 떨어질 것인가.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 뛰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위안 삼을 것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영국, 호주 집값 내년에도 올라간다고 지금 전망치 나왔죠. 11%, 2%, 뭐 6%, 4%, 7% 할 것 없이. 그러면 자, 얘들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폭락만 할 것이냐, 약간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수백 채를 사고, 즉 집값의 양극화가 벌어진다. 부동산은 이미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조차 50%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세계 집값 10위권 이내로 급등한 상황이라서 한번 떨어지면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